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독방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의 호화 식단표도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정유정의 구속 기한이 만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 정유정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검찰이 정유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서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독거실 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독거 수용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것이 특혜냐 아니면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조치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이 들어갔을 때 독거 수용하면서 불거진 문제인데 일단 수용시설 주치소 측에서는 아무래도 알려진 사람이고 워낙 관심을 많이 받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현재 독거 수용을 통해서 이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다른 수용자들의 어떤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정유정이 사이코패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용자들의 안전 관리 차원이다라는 이제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는 사실은 독거 수용이 원칙이고 그 같이 수용하는 게 예의적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다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수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독거 수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특혜라기보다는 안전 관리 차원이라는 게 입장입니다. 앞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당시에도 정유정이 삼시세끼 꼬박 챙겨 먹고 잠도 잘 잔다 이러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정유정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미결수의 경우에 구치소에서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 궁금하거든요. 미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됐든 이제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어떤 변호나 자신의 어떤 앞으로 어떤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다툼에 많은 시간을 쓰고요. 기결수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노무행위로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행동에 이제 해야 되지만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결수는 통상적으로 자고 먹고 운동할 시간도 충분히 지어지고 독서도 할 수 있고 본인의 어떤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검찰이 정유정 구속 기한을 한 차례 미뤘고 이제 조금 전에 정유정을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및 절도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좀 이런 쟁점, 정유정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워낙에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살인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관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세 곳의 검사실을 이제 투입을 해서 대검 통합심리분석까지 해서 정확한 이제 동기를 파악하려고 애를 썼던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에서 그 자신의 분노를 이제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범죄 형태로 표출한 범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일단 정유정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에도 상당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이라든가 취업에 실패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를 이 묻지마 살인 형태, 즉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것을 표출하고자 했었고 특히 혼자 사는 범행이 용이해 보이는 여성을 이제 물색을 해서 이제 범행을 계획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런 성격과 더불어서 이제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의 결과이고 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을 했더니 이 정유정이 물색 대상했던 그 여성, 특히 이제 과외 앱을 통해서 연락을 접촉한 사람만 5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범행을 저지르기 가장 쉬운 타겟을 정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분노를 표출하고 범행을 이렇게 잔혹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수사 결과입니다. 정유정 같은 경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살인을 좀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 이 검찰이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이나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부터 쌓인 이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다고 밝혀왔거든요. 대검 심리분석관까지 투입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도 투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 통합 심리 분석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심리 분석도 가능하고요. 뇌파 검사도 할 수 있고 생리 검사도 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거짓말 탐지기나 이런 것들도 동원이 되고요. 행동도 분석이 됩니다. 이 정유정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그 종전의 어떤 범죄의 정황이나 여타의 어떤 전과가 없는 점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최초에 이렇게 저질렀는가에 대한 아주 내밀한 이제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 대검 통합 심리 분석을 철저하게 시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유정이 범행 전에 계획적인 범행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했던 점, 특히 본인이 심취해서 봤던 것들이 이제 범죄물이라든가 특히 영화 하차 같은 것들을 많이 봄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피해자의 신분을 탈취할 계획까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들을 분석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번에 수사 결과 나온 것은 이 피해자의 신분을 탈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 정유정의 어떤 심리 분석 그리고 재범 가능성 앞으로 양형 이런 부분들의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검찰이 범행 동기를 이렇게 밝혀왔는데 이 와중에서 또 국민적인 공분을 많이 사는 게 이 정유정이 있는 부산구치소의 6월 식단이 또 공개되면서 분노를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식당 같은 경우는 뭐 사진으로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저렇게 어떤 것들을 준다라는 것만으로도 호화스럽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구치소도 입장이 우리 구치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구치소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호화스럽진 않습니다. 예. 이 수용시설에서는 수용시설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범죄자를 혼내는 거죠. 응징하고 어떻게 보면 반성하라는 취지에서 응보적인 성격으로 이제 가다 놓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범죄자들의 대다수는 사회로 다시 나와야 돼서 이 교화시켜야 되고 개선시켜야 되고 설득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면 사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집니다. 아까 예. 정유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사에 의한 어떤 분노라든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극단적으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형태로 발현이 되는데 이 교도소 시대에서 인간적인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도움보다 악영향이 더 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어떤 삶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영양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식단을 짜는데 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세금으로 이렇게 좋은 밥을 먹여주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금적인 부분은 우리가 손실일 수 있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는 범죄자를 교화한다는 측면 이것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사건이 많아서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신을 교제 폭력으로 신고한 연인이 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길에 그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 당초에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 계획 범죄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예. 휴대전화에 이제 본인이 이제 사전에 검색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살인 계획, 그리고 여자친구 폭력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색했고 또 이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는 측면에서는 우발적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보복 범죄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경찰에 이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신고해서 본인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니까 이 관계가 악화되고 관계가 단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본인에 대한 이런 신고를 했다라는 어떤 보복적인 감정으로 몰래 상가 지하 주차장에 숨어서 여자친구가 나오길 기다려서 이제 살인에 이른 사건이기 때문에 예. 우발적인 범죄라기보다는 계획적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사건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트 폭력, 교제 사이에서 발생한 어떤 강력 범죄가 살인에까지 이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점은요. 이 흉기를 휘두르고 본인의 차량에 이제 그 렌트카에 태운 다음까지는 이 피해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감금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살인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흉기를 사용해서 저렇게 상처를 입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을 했었더라면 피해자가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금 이후에 사체 유기까지 갔다라는 점에서는 범죄의 재질이 굉장히 나쁜 사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뭐 불법 촬영과 또 협박 혐의도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본인과 관계가 이제 좋아지지 않고 예. 그 이별을 통보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 부위의 어떤 성적 수치심이 야기할 만한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점도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제명으로 성폭력 특례법상 불법 촬영죄 또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고 나아가선 협박죄, 감금죄 그리고 이 살인 이전에는 폭력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폭행죄까지 모두 8개의 범죄가 추가로 이제 기소가 될 예정입니다. 예, 검찰의 또 심리 분석 결과 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심리 검사나 이런 면담을 통해서 이
폭력성이 굉장히 증대된 사람이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경찰과 조사 바로 다음에 이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본인에 대한 어떤 사소한 신고나 공격을 굉장히 분노적으로 표출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고 주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계획 살인이었고 뭐 불법 촬영 협박 혐의가 추가가 됐고 현재 총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처벌 수위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살인죄 같은 경우는 양형 기준상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중대 범죄가 결합된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예.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사건이고 특히 판사님이 보시기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가둬서 끌고 다닌 것. 이거 굉장히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자, 정유정과 같은 구치소에 있는 이른바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가해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불복을 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기결수 신분을 빨리 취득하는 것보다 미결수 상태에서 방어권을 더 행사하고 구치소에 있는 것이 이제 본인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상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특히 1심에서 12년이 나왔고 2심에서 20년형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다퉈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상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피해자 입장이나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는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하고 반성하지 않고 중형이 나왔다고 다투는 그 모습이 이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가해자가 진정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중형을 내려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이 반성문도 공개가 됐는데 반성문을 보면 뭐 형식적인 반성문인지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자기 변명의 내용과 또 이제 자기의 어떤 범행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벌받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뿐 피해자가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지를 전혀 이제 공감하지 못하라는 어떤 죄의식에 대한 결여가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피해자가 회복 중이다 이렇게 이제 쓴 부분이 있는데 예. 본인이 뭐 외부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피해자가 어찌됐든 더 높은 형량이라든가 신상 공개라든가 이 사람이 나와서 나를 어떤 보복을 할 것에 대한 공격 어떤 공포심을 굉장히 가지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회복됐다라는 표현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이것은 본인의 형량을 감추거나 감면하기 위한 반성문이지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는 반성문입니다. 예,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나왔습니다. 가해자 여기에 반발해서 이제 상고를 했는데 그런데 검찰은 이제 상고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상고를 포기했다라는 측면보다는 법률상 상고가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상고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법률 위반 이런 사유로 할 수 있지만 예의적으로 뭐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 중형이 나온 경우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피고인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 대법원 판례가 검찰이 양형 부당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상고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양형 기준을 현저히 이탈해서 굉장히 감형을 한 판단이 2심에서 나왔더라면 또는 이 강간, 이 성범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더라면 상고할 수 있겠지만 2심에서 변경된 공소 사실인 강간, 살인, 미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어서 부득이 상고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읊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이 피해자 입장에선 또 가해자의 상고가 또 다른 상처가 분명히 될 텐데 피해자가 직접 상고하게 해달라면서 청원회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일단 피해자는 상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검사를 통해서만 이제 상고하거나 법률적인 다툼을 할 수 있다라는 뭐 형사소송법의 어떤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이 목소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행한 범죄에 비해서 우리나라 양형은 아직도 너무 약하다라는 것이죠. 꼭 사람이 죽어야만 무기징역형 사형이 나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완화된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없고 가해자들을 개선시킬 수도 없다. 이런 목소리를 좀 경청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가해자가 굉장히 비교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20년형을 살고 특히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출소해서 피해자를 찾아다녔을 때 국가가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 사회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피해자는 이 사람이 20년형 뭐 예를 들면 16년형을 사고 나와서 나를 찾아서 나에게 보복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라는 목소리에 우리가 조금 더 강도 높은 보호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했던 것이 이제 쌍방향적인 어떤 위치 추적 장치 이런 것들도 이제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서 관계 당국에서 좀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나왔고 그리고 가해자가 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대법원 판결을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1심에서 단순한 이제 살인 미수로 이제 그러니까 폭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만 심리하다가 2심에서 이제 어떤 성범죄 이런 것들이 유죄가 나온 사건이어서 피고인 측에서 법리적인 사실관계라든가 양형부당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한 내용 중에 특별한 어떤 하자라든가 사실관계가 오인이 없다고 한다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건으로 보이고요. 예. 우리가 이 사건에서 사실은 고려해야 될 점은 초동 수사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범행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 사건은 초기에는 성범죄를 놓쳐서 피해자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2차 가해에 시달렸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렇게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건을 우리가 앞으로 양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